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혹시 사이버 자경단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어제 잠깐 뉴스 나왔던 것 네, 같은데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하면서 사이버 자경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심이 높아졌는데 사이버 자경단은 범죄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범죄자에게 공격을 예. 한다. 근데 이제 요즘은 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 주소 등과 같은 신상털이를 하면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른바 디지털 박제를 해서 사이버상에 영구히 남기겠다라는 사람들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깐만, 디지털 박제는 또 뭐예요? 디지털 박제 많이 있습니다. 아카이브에 영구 보존하겠다. 예. 뭐 요즘 뭐 언론 기사 중에서 뭐 가짜 뉴스 이런 게 나오면 가짜 뉴스 박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딱 사진, 네. 이름, 그다음에 이 내용.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네. 해서 딱 해가지고 내용, 쉽게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까지. 해서 뭐 지금 오퍼렌치 액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그러니까 네. 누구나 볼 수 있게 네, 만든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죠. 예.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디지털 교도소의 이야기 잠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술자리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일삼은 팀 닥터를 비롯해 선배 선수 2명의 신상 정보도 줄줄이 공개돼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 주소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습니다. 이 중엔 판사도 10명 있는데 솜방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네, 제법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지털 교도소 말고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홍글씨라는 단체방이 있어요. 네. 최근에는 삭제됐지만 아카츠키 인민재판소방 같은 단체방들도 있고요. 이름이 인민재판소방이요? 예. 네. 네, 디지털 교도소 역시 얼마 전까지는 사실 그 사이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1번 방, 2번 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로 개설을 했고 지난달에 개설했어요 사이트도. 1번 방, 2번 방이니까 자꾸 다른 게 떠올라요. N번 방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범죄자들, N번 방 이용자들, 뭐 신상 정보까지 들어 있었고. 예. 참고로 주홍글씨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N번 방 사건처럼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구매한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단체방 이름처럼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고 낙인 찍고 예. 사회적인 처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홍글씨 같은 경우는 뭐 이 신상 처리를 위해서 한 30명 정도가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30명이나 된다고요? 예, 팀원이에요. 디지털 교도 같은 경우도 운영자가 있지만 예. 운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2-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저촉되는 행위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예. 사실 영화 속에 자경단 하면 떠오르는 그 캐릭터가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죠? 비질란테, 자경단 이런 단어 나와요. 잠깐 배트맨이 자경단원이 그렇네요. 네, 자경단이라고. 그렇게, 예, 예. 네. 그래서 비질란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화 속을 보면 이제 시민들은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경찰은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고요. 네. 그림이 그렇게 되는 네,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경단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범죄를 개인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익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퍼달라 온 거라면 이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는 아청법에 부분입니다. 금지 규정이 있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2010년에 제정돼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제도 이 부분에 대한 또 정면 도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디지털 교도소나 주홍글씨 팀들도 이런 사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같은 경우는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만 따져도 무기징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텔레그램처럼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곳에 활동을 많이 하죠.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보다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어제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글이 이제 오늘 아침까지 트위터에 인기 검색어가 될 정도로 손정우 사건 판결에 판결 대한 이후에 거죠? 해시태그 사법부도 공범이다라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네. 트위터를 장악하다시피 했었는데 예. 일단 지지하는 글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100번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인권은 있다. 이런 행위를 개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 자체가 범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일단 뭐 어떻게 더 크다 보니까 좀 묻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런 문제겠죠. 이제 법 감정과 법조문 사이의 간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들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네. 따라서 어떤 그 단죄를 내려야 되는데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그 단죄가 미흡하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분노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행위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했던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법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여기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것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언론사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만에 그 하나라도 엉뚱한 사람을 해버렸다면 그렇죠. 그거는 그 책임과 여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비컨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